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터넷 기초 구글 크롬 7회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회차 강의에서는 Gmail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mail의 테마를 변경하고 메일 쓰는 방법과 답장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며 서명을 만들어서 이메일을 보내실 때 아래 하단 부분에 자신에 대한 정보나 좋아하는 명언 및 인용구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서명을 만들어 보고 라벨 표시하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이메일을 조금 더 보기 좋게 구별하실 수 있는 기능들까지 7회차 강의에서는 Gmail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크롬 브라우저 더블 클릭하시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 여셨으면 Gmail은 오른쪽 상단 부분에 보셨을 때 로그인 되어져 있지 않으신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네, 저는 지금 로그인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Gmail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Gmail에 구글 계정에 로그인이 되셨다면 바로 보이실 거고요. 저는 지금 로그인 되지 않은 화면이라 구글 지메일부터 구글 주소부터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만드셨던 구글 주소가 있으신 분들은 그 주소를 입력하여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골뱅이 gmail.com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자, 메일 주소 다 적으신 분들은 다음 버튼 누르시고, 자,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자, 밑에 비밀번호 표시라고 하는 체크박스는 본인이 비밀번호를 잘 입력하셨는지 확인 한번 하실 때는 클릭하셔서 비밀번호를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럼 입력이 다 되신 분들은 다음 버튼 누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나오시는 건 본인의 PC라면 계정 계속으로 하셔도 되고, 다른 사람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PC라면 계정 없이 구글 사용을 클릭하셔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구글 Gmail 화면인데요. 자, Gmail은 현재 메일은 사용하시는 계정이었다면 아무래도 스마트폰도 안드로이드 폰을 쓰다 보니까 구글에서 온 다양한 메일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실 수 있고요. 구글 계정을 새로 만드셨다면 저처럼 메일이 비어 있는 상태로 나오셨을 텐데 아마 사용하셨던 계정으로 들어오셨다면 굉장히 다양한 메일들이 화면에 보이실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셔서 먼저 여기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으로 한번 가셔서 지금 보시는 Gmail을 조금 더 보기 좋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톱니바퀴 모양을 한번 클릭하셔서 설정 화면이 열리도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상단 부분에 톱니바퀴를 한번 누르시면 오른쪽 이렇게 사이드 바가 하나 열리면서 Gmail 화면을 변경할 수 있는 설정 화면이신데요. 밀도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 값으로 현재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넓게와 좁게는 Gmail이 많이 지금 쌓여져 있으실 때 이 Gmail을 더 넓게 보실 건지 좁게 보실 건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자, 지금 현재 화면에 Gmail 받으신 게 많이 있으시다면 자, 넓게를 한번 눌러보시고 자, 좁게도 한번 눌러보셔서 받으셨던 메일의 높이가 조절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메일이 비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화면에서 보여지는 건 없지만 지금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화면에서 메일이 많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화면에서 바로 보이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원하시는 밀도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아래 테마라고 하는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테마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구글 기본 지메일 값을 사용하고 있어서 전 여기 첫 번째 하나만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옆에 다양한 그림들로 이루어져서 그림이 옆에 나타나 있으실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지금 그림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은 상태라 옆에 모두 보기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요 사진들은 지메일을 조금 더 화려하게, 자, 다양하게 편집해 볼 수 있는 사진들로 자, 클릭을 한번 하셔서 화면이 변경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들을 한번 클릭하셔서 뒤에 보이시는 Gmail이 자, 배경 변경됐는지를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아래 하단 부분의 메뉴들은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뒤에 있는 이 메뉴는 블러라고 하는 메뉴로 자, 클릭했을 때 뒤쪽에 보이시는 이 사진을 어떻게 블러 처리할 건지인데 제가 사진을 변경해서 좀 다른 사진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 사진에서 보면 뒤에 지금 배경 사진이 선명하게 위에 풀, 나무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블러를 선택해서 이 블러에 있는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뿌연, 흐린 상태로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더 많이 드래그 하시면 뒤쪽에 보여지는 사진의 형태가 조금 더 뿌옇게 네,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사진에 따라 사진이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면 사진을 블러 처리할 수 있는 메뉴고요. 자, 저는 다른 메뉴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우선 다시 블러를 없음으로 한 상태로 그 다음 메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메뉴는 비네팅이라고 해서 사진의 모서리 부분을 변경해 주는 메뉴인데요. 자, 클릭 한번 해 보시면 자, 비네트 추가라고 하는 말문건이 하나가 이렇게 나오셨을 거고요. 자, 오른쪽으로 슬라이더 막대를 드래그해서 이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살짝만 드래그 하시면 모서리 사진의 요 끝부분 부분이 약간 검은 형태로 비네트 효과 들어간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서 잘 비교가 되시나요? 자, 이번에도 저는 다시 없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앞에 있는 요 텍스트라고 하는 메뉴는 클릭 한번 하셨을 때, 텍스트의 배경을 화이트로 할 건지, 블랙으로 할 건지, 자, 선택을 하셔서, 요즘은 또 다크 모드를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다크 모드 형태로 사용을 하고 싶으시다면, 블랙으로 선택을 하시면, 메일 받으셨던 부분이 블랙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화이트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또 하얀색 투명도가 약간 들어가 있는 상태의 메일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알려드렸던 요 메뉴들 외에 앞에 보시면 내 사진이라고 하는 메뉴도 함께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내 사진은 본인 컴퓨터에 저장되어져 있는 더 멋진 배경 사진이 있으시다면 요 내 사진 버튼을 누르셔서 사진을 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그냥 기본 구글이 제공하는 이미지도 좋을 것 같아서 구글 제공하는 이미지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자, 아래쪽에 있었던 비네트 및 블러를 자, 설정하실 분들은 최종적으로 조금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시면 지메일의 배경이 꾸며지시는데요. 자, 저는 이 상태로 저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메일이 배경이 변경이 되셨고요. 자, 이제 메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자, 알아보시면서 왼쪽에 있는 메뉴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메뉴들이 현재 지금 저처럼 이렇게 자, 보이실 텐데요. 각각의 카테고리들이 있다 보니까 카테고리를 누르셨을 때 받으셨던 메일과 보냈던 메일들, 중요 메일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밑에 하단 부분에 요 더보기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셨을 때 화면에 보이지 않으셨던 더 다양한 카테고리들도 화면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카테고리 중에 받은 메일함과 보낸 메일함을 클릭해 보셔서 메일 보내셨던 거와 받으셨던 게 화면에서 나타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저와 먼저 메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메일을 일반 사용했을 때와 서명을 달고 사용했을 때 방법들을 살펴보실 건데요. 자, 먼저 메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 부분에 메일 쓰기라고 버튼이 하나 있으실 텐데요. 자, 이 버튼을 누르고 메일 쓰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메일 메일 쓰기 클릭하시고 화면이 나오시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른쪽 하단 부분에 메일 쓰는 화면이 나타나 있으실 텐데요. 자, 메일을 쓰실 때는 이 화면에서 작성하셔도 되고, 자, 조금 더 큰 화면에서 메일을 쓰실 때는 오른쪽 상단 부분에 있는 대각선 화살표 부분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화면에서 넓게 메일 쓰기 화면이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작은 화면에서 메일을 작성하실 때는 다시 오른쪽 상단 부분에 자, 이제 확장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모양이 약간 반대로 바뀌면서 화살표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상태로 나타나 있으실 텐데요. 자, 클릭하시면 다시 축소된 메일 쓰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메일 쓰는 내용이 제법 있어서 화면을 다시 확대한 상태로 메일을 작성을 해볼 건데요. 자, 저는 다시 확장해 놓고 메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을 쓰시는 화면인데요. 자, 제일 위에 보시면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메일 받으시는 분의 주소를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는 제목과 본문부터 먼저 작성을 해보고 마지막에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서 자, 메일 제목부터 함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 제목을 클릭하셔서 저와 함께 예시 내용을 조금 작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목을 클릭하셔서 자,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험 관람 안내. 연습 메일이다 보니까 키보드 입력이 조금 힘드시다면 다 입력하신 화면을 열어놓고 정지하신 상태에서 마저 더 입력을 해보셔도 좋고요. 자, 저는 조금 입력을 하고 설정을 좀 변경하기 위해서 아래 하단 부분에 보여지는 요 툴바 메뉴 중에 어, 맨, 메일을 보내실 때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하시면서 보내시는 메뉴가 아래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툴바 중에 T 두 개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면 글자를 조금 더 크게 변경할 수 있는데요. 저는 화면을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글자를 크기로 바꿔놓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했는데요. 자, 아직 다 입력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잠깐 정지하셨다가 이어서 마저 더 작성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입력하셨던 내용들을 조금 더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글자 입력되어져 있는 부분 보시면 주소라고 하는 부분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주소가 입력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 앞에 회차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구글 지도 앱을 활용해서 자, 클릭했을 때 구글 지도 화면에서 저 위치가 한 번 더 표시될 수 있도록 위치 링크를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있는 뒷부분에다 마우스 커서 위치 지켜 놓으시고요. 자, 엔터키 한번 눌러서 줄바꿈 한번 해놓도록 할게요. 그럼 이 상단 부분에 지금 하셨던 화면은 그대로 두시고 자, 더하기 색택 버튼 누르셔서 페이지를 하나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단 부분에 더하기 버튼 클릭하셔서 자, 페이지를 하나 더 열어놓도록 할게요. 자, 색택 버튼 누르셨다면 자, 오른쪽에 구글 앱 버튼 클릭하셔서 구글 지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구글 앱 버튼 클릭하셔서 지도라고 하는 앱을 찾으셔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자에 따라 위치가 조금 다르게 있으셔서 하단 부분에서 지도를 찾으셔야 되실 수도 있으세요.
구글 앱 클릭하셔서 지도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구글 지도 화면인데요. 자, 구글 지도 화면 왼쪽 상단 부분에 자, 구글 지도 검색창을 클릭하여 자, 우리가 방문해야 될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 부분을 클릭하셔서 검색창에 국립중앙박물관 자, 모두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 완성된 아래쪽에 국립중앙박물관 글자가 있으시면 클릭하셔도 좋고요. 자, 저는 엔터키 눌러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엔터키 누르니까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치와 네, 왼쪽 사이드 메뉴에 중앙박물관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소개 부분에 보시면 공유라고 하는 메뉴 누르셔서 URL 주소로 클릭했을 때 국립중앙박물관 지도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주소를 복사해서 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공유 아이콘을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아이콘 누르시면 화면에 이렇게 팝업 메뉴로 공유 관련된 메뉴가 나오고요. 자, 오른쪽에 링크 복사 버튼 클릭하셔서 링크를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 URL 주소를 따로 블럭 잡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오른쪽에 링크 복사 클릭하셔서 복사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복사가 되셨다면 공유창은 이제 닫아주셔도 좋고요. X 버튼 누르셔서 닫겠습니다. 자, 구글 지도 화면도 이제는 닫으셔도 되셔서 자, 오른쪽에 새 탭에 더하기 버튼 누르셔서 닫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복사하셨던 링크 주소를 내용 입력하셨던 이 부분에 여기다가 주소를 넣어줄 건데요. 자, 그냥 붙여넣기가 아니고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URL 주소가 길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링크를 바로 클릭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자, 툴바를 이용하여 주소를 붙여넣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내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 툴바를 한번 찾아보시면 자, 저런 아이콘이 하나가 있으신데요. 자, 링크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깔끔하게 텍스트 형태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링크를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중에 링크 삽입 버튼을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대화 상자가 하나 나오셔서 자, 입력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텍스트는 지금 메일 화면에서 표시가 될 글씨를 말해서 한글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 URL은 복사하셨던 주소를 붙여 넣는 공간입니다. 자, 그럼 텍스트 부분은 클릭하셔서 텍스트에는 오시는 길이라고 입력을 한글로 해보도록 하고요. 자, 밑에 있는 링크 입력 또는 붙여넣기 부분은 자, 클릭하셔서 앞에서 복사하셨던 자, 링크 주소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르시고 자, V를 누르셔서 붙여넣기 하셔서 앞에서 복사하셨던 링크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붙여넣기 해주셔도 되고요. 자, 단축키는 컨트롤 키와 V 누르셔서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소 부분에 이렇게 URL 주소가 들어간 게 자, 보이시면 적용 버튼 누르셔서 적용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걸린 텍스트에는 글자가 파란색과 밑줄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용자들이 저 부분에는 링크가 걸려 있는 걸 알아 클릭했을 때 화면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일상에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보내셨던 메일 부분에서는 클릭했을 때 하이퍼링크를 네, 지도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도 입력이 모두 되신 분들은 자, 내용을 조금 더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나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글자를 변경하실 수 있는 서식을 찾아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이 서식 부분은 글자 부분을 블럭 잡으셔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의 색상과 배경색, 네, 또는 글자 크기를 변경하시는 메뉴로 아래쪽에 있는 저 서식 툴바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내용 보시면, 자, 우리가 블럭 잡으셔야 될 부분, 좀 변경하실 부분을 블럭을 잡아 보실 건데요. 자, 위 상단 부분에 관람하고자 하는 문화체험 이름이 우리들의 이순신이어서, 자, 이 부분을 한번 블럭 잡아 보겠습니다. 자, 드래그 하셔서 블럭 잡으셨다면 밑에 하단 부분이나 또는 상단 부분에 보셔서, 자, 글자 변경하시는 요 툴바 중에 A라고 보이는 아이콘에 밑줄 하나 들어있는 게 텍스트 색상을 변경하실 수 있는 메뉴인데요. 자,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배경색이라고 하는 메뉴바와 텍스트 색상이라고 하는 메뉴바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배경이라고 하는 메뉴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블럭 잡았던 이 텍스트에 파랑색으로 저렇게 배경색이 들어간 것처럼 글자의 색상이 아닌 글자 바깥쪽에 배경색을 변경해주는 메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색상 팔레트는 글자 색을 변경해주는 메뉴로 글자를 파란색으로 또는 빨간색으로 변경하실 때 사용하시는 서식은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색상 메뉴입니다. 자, 우리는 둘 다 모두 사용해 보기 위해서 배경색부터 먼저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배경색 부분의 팔레트 중에서 자, 색을 하나 선택하여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럭 잡힌 상태에서는 확인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자,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하셔서 자, 블럭 잡았던 부분에 배경 색상이 잘 들어가져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내리셔서 자, 글자 색상도 변경을 해보기 위해서 자, 아래쪽에 참석합니다 또는 불참합니다 라는 답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었던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글자 색상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만 먼저 드래그 하셔서 저는 참석합니다만 블럭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앞부분 참석합니다만 드래그. 자, 참석합니다는 글자 색을 다른 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텍스트 색상의 메뉴바를 클릭하여 글자 색을 이번에는 파랑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색상 부분 팔레트를 사용하여 파랑색으로 자, 클릭 한번 해주시고 블럭 잡힌 상태에서는 확인되시지 않기 때문에 빈 공간을 클릭하여 자, 글자 색이 파랑색으로 변경되셨는지 자, 확인 한번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 불참합니다는 글자 색을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블럭 잡으셔서 불참합니다 부분은 텍스트 색상 메뉴를 클릭하여 자, 이번에는 텍스트 색상을 붉은색 계열로 하나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붉은색으로 변경되셨다면 자, 다시 한번 블럭을 해제해 주셔야 글자 색상이 파랑색과 빨간색으로 변경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메뉴들 중에 문단 앞에 번호와 문단 앞에 기호가 삽입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 본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 하는 관람 일시부터 관람 소요 시간까지 블럭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람 일시부터 관람 시간까지 드래그 하셔서 블럭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블럭이 잡히신 분들은 아래 하단 부분에 자, 번호를 매길 수 있는 메뉴와 앞에 글머리 기호를 자, 삽입해 주실 수 있는 메뉴인데요. 자, 번호부터 한번 클릭하여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번호 매기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지금 블럭 잡으셨던 글자 부분에 번호가 앞에 삽입이 되면서 들여쓰기 효과가 좀 들어간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블럭 잡으셔서 저는 이번에는 기호가 삽입이 되도록
글머리 기호 매기기 메뉴를 클릭하여 기호도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블럭 잡으신 상태에서 작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블럭 잡으신 상태에서 글머리 기호 매기기로 자, 기호가 변경되셨다면 자, 다시 한번 블럭 잡아 보셔서 자, 이번에는 기호를 또는 번호를 자, 삽입하고 싶지 않으실 때는 자, 다시 한번 클릭하셨던 메뉴를 누르셔서 서식을 지워 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번호 매기기 또는 글머리 기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다시 기호가 들어가지 않았었던 전 문서로 서식이 변경이 되시고요. 자, 우리는 기호를 그래도 하나 넣어보기 위해서 자, 아래쪽에 저는 번호 매기기 옆에 있었던 글머리 기호 목록 버튼을 눌러 기호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글자 부분은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하여 자, 툴바 서식 중에 글자를 굵게 변경해주는 이 B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글자의 굵기를 조금 더 굵게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빈 공간 클릭하여 자, 다시 한번 선택을 해제해 주시면 자, 문서가 완성되신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앞에서 입력하지 않았던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상단 부분에 있는 수신자라고 하는 메뉴를 자, 클릭하여 자,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입력하셨던 건 연습으로 메일 보내셨던 거라서 본인이 사용하시는 다른 메일을 선택해 보시거나 다른 메일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받는 사람 부분에는 연습용으로 사용하고 계셔서 다른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시거나 본인의 다른 메일 주소를 적어 주셔도 되세요. 자, 그럼 메일 주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메일 주소가 나오시면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받는 사람의 메일 주소가 입력이 되고요. 자, 지금은 한 사람에게만 메일 보내는 연습을 하실 거라서 자, 받는 사람의 메일 주소가 입력이 되셨다면 자, 왼쪽 하단 부분에 있는 보내기 버튼 누르셔서 메일을 전송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하단 부분에 보내기 버튼 클릭하여 자, 메일을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이 보내지면 메일이 전송됨이라고 하는 툴바 메뉴가 하나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셨을 거고요. 자, X 버튼 누르셔서 자, 툴바는 닫으시고 왼쪽 카테고리 중에 보냄 편지함을 누르시면 자, 보냄 편지함에 자, 메일 보내셨던 부분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메일 보내기가 잘 되셨는지, 자, 보낸 편지함을, 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이번에는 메일을 보낼 때 메일 하단 부분에 서명을 만들어서, 자, 서명을 사용하여 메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화면에, 자,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여, 자, 설정 화면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톱니바퀴 아이콘 클릭하여 자, 설정 화면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설정 누르시면 나오는 사이드 메뉴 중에서 모든 설정 보기, 자, 모든 설정 보기 아이콘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메일의 전체 설정에 관련된 메뉴를 담고 있는 설정 화면인데요. 자, 위 상단 부분을 보셨을 때 지금 우리는 현재 기본 설정이라고 하는 탭을 보고 계시고요. 자, 그 옆에 보시면 다양한 탭들로 이루어져 있으셔서 자, 클릭 한번 하셨을 때 이렇게 다른 메뉴가 변경되시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는 다시 기본 설정 탭을 클릭하여 서명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설정 탭을 보시면 여기 표시 언어가 한국어로 되어져 있는데 자, 지메일에 들어가셨을 때 갑자기 화면이 영어로 표시된다거나 다른 언어로 표시되신다면
한국어로 입력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일 수 있으셔서 자, 표시 언어가 한국어로 되어 있도록 해주시고 하단 부분으로 내셔서 변경사항을 저장 한번 해주시면 한국어 메뉴로 다시 보실 수도 있으세요. 자, 메뉴가 혹시나 다른 언어로 보이신다면 언어가 한국어로 되어져 있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서명을 만들기 위하여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내리시면 서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서명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 자, 사용한 적이 없으신 분들은 서명이 하나도 없어서 서명 없음과 새로 만들기 버튼만 있으실 거고요. 자, 이미 사용한 적이 있으셨던 서명이 있다면 만들어진 서명이 그 서명 부분에 나타나 있으실 거예요. 자, 새로 하나 만드는 방법을 학습해 보기 위해서 자, 저처럼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 자, 서명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명 만들기 버튼 클릭하여 서명을 하나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서명 만들기 버튼 클릭하시면 자, 서명의 이름을 지정해 주셔야지 되는데요. 자, 서명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개인의 연락처와 이름이 들어가는 서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인사말이 들어있는 서명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자, 서명의 이름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자, 서명의 이름은 본인이 기억하기 쉬우신 단어를 하나 지정하시면 되는 거라서 저는 서명 이름에 인사말이라고 입력을 하고 만들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명의 이름을 하나 지정해 주시고 오른쪽에 만들기 버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서명 이름이 하나 지정이 되면서 왼쪽에 자, 서명 이름 하나 만들어진 게 화면에 보이실 거고요. 자, 이제 이 서명은 아직 내용을 입력하지 않으신 상태라서 서명에 대한 내용은 오른쪽에서 직접 우리가 입력을 해주셔야지 되는데요. 자, 오른쪽 부분을 클릭하여 자, 서명에 나타났으면 하시는 문장이나 본인의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크게 나오기 위하여 저는 이 텍스트 부분을 조금 더 글자를 크게 하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글자 크기 부분을 클릭하여 크기를 조금 더 크게 지정해보고 텍스트 내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입력을 했는데요. 자, 글자 부분이 입력이 다 되셨다면 자, 글자 부분을 드래그하여 자, 글자의 서식을 변경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 자, 글자 부분을 드래그하여 서식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하단 부분에 보여지시는 툴바를 이용하여 자, 글자의 서식을 변경해 주실 수 있는데요. 자, 앞에서 학습하셨던 것처럼 글자의 크기와 글자의 색상, 배경색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자, 앞에서 하지 않았었던 글꼴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부분에 입력되어져 있는 게 현재 사용하는 글꼴인데요. 자, 클릭하셔서 글꼴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부분을 클릭하여 원하시는 글꼴을 선택해 보시면 글자가 바로 변경되시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클릭하여 글꼴을 또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마음에 드신다 하는 글자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글자를 조금 더 굵게 만들기 위해 저는 진하게 만드는 B 메뉴를 한 번 더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글자를 조금 더 굵게 만드는 B를 누르셔서 자, 글자를 조금 더 굵게 만들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글자 색상을 한번 클릭하여
색상도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배경색을 변경하실 분들은 배경 색상을 클릭하여 자, 배경 색상을 하나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글자 색상도 변경하시겠다면 자, 다시 한번 텍스트 색상 누르셔서 자, 오른쪽에 있는 팔레트에서 텍스트 색상도 하나 선택하여 자, 텍스트 색상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색상이 변경이 되셨다면 자, 빈 공간을 클릭하여 자, 블럭을 해제해 주시면 다시 들어간 걸 화면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는데요. 자, 이어서 이 서명에는 이미지 파일도 같이 삽입을 하실 수가 있으셔서 요즘은 AI 사용한 본인의 아바타, 작고 귀여운 이런 캐릭터 이미지가 있으시다면 자, 함께 재밌게 삽입해 볼 수 있도록 이미지도 같이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커서 기준으로 앞쪽과 또는 뒤쪽에 이미지 삽입하고 싶으신 부분에다 마우스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앞쪽 부분에다가 클릭을 하여 이미지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쪽 부분을 클릭하여 자, 이 부분에 이미지 서명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서식 메뉴에서 이미지 삽입 버튼을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미지 삽입의 웹 주소는 인터넷에 있는 링크를 자, 말하는데요. 우리는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기 위하여 자, 구글 드라이브 탭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는 내 드라이브라고 하는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미지를 찾아보거나 업로드라고 하는 메뉴는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가 있으시다면 업로드 메뉴에서 이미지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 드라이브에 스마트폰과 연동되어져 있다면 스마트폰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나서 바로 보이실 수 있고요. 자,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삽입하실 때는 업로드 버튼을 누르셔서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아보기 클릭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신 분들은 이미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저장되어져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자, 이 이미지를 한번 삽입을 해 보실 건데요. 자, 선생님들 컴퓨터에 또는 드라이브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 선택하여 열기 버튼 눌러서 이미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삽입이 되면 잠시 후에 자, 이렇게 메시지 창이 하나 나타나실 수가 있고요. 자, 허용 한번 누르셔서 자, 허용을 해주시면 이미지가 삽입이 되시는데 자, 이미지가 생각보다 해상도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이미지 상태로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다면 반드시 이미지를 작게 변경해 주셔야지 되세요. 자, 이미지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 한번 해주시면 이미지에 대한 메뉴가 이렇게 툴바 형태로 나타나시는데요. 자, 이미지를 가장 작게 하는 메뉴가 앞에 있는 작게 메뉴로 선택하셨던 이미지에 따라 중간 또는 크게로 변경하시면 되십니다. 자, 저는 작게를 한번 클릭하여 이미지를 작게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작게 누르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작은 형태의 이미지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미지 크기가 너무 작으시면 중간과 크게 버튼을 누르셔서 이미지 사이즈를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미지가 잘 들어갔는지 자,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밑에 가장 중요한 거. 자, 서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나가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서명을 사용하실 때는 서명 기본값을 활성화해 주셔야지 되는데요. 자, 아래 서명이 없음으로 되어져 있으시면 그냥 나가셨을 때 요 서명이 나오지 않으신 상태라서 자, 서명 없음 부분을 클릭하여 메일을 보낼 때 항상 요 인사말이라는 서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새로운 메일 보낼 때 인사말이라는 서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 서명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옆에 보시면 답장 전달 시 사용할 서명이라고 해서
답장 또는 전달했을 때도 이 서명이 나타나고 싶다 하시면 서명 없음을 클릭하여 자, 지금과 같은 서명을 넣어주시거나 자, 새로운 서명을 만들어서 다른 서명을 하나 더 사용을 해주셔도 되세요. 자, 저는 인사말 서명만 새로운 메일 작성할 때 나타나도록 하고요. 답장 및 전달 시에는 사용하지 않음으로 하고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셔서 변경사항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변경사항 저장 클릭하여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메일 화면으로 이동이 되셨다면 왼쪽 상단에 편지 쓰기 버튼을 클릭하여 만드셨던 서명이 나타나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지 쓰기 버튼을 누르셨을 때 이렇게 편지 쓰기 화면에 삽입하신 서명이 나타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앞으로 계속 메일을 쓸 때마다 이 서명이 나타날 텐데 서명을 사용하고 싶지 않으실 때는 드래그하여 딜리트 키와 백스페이스 키로 삭제하셔서 서명을 지우실 수도 있고요. 자, 영구적으로 서명을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처음 들어가셨던 설정 메뉴 누르셔서 서명 없음 사용하시면 앞으로는 메일 작성하실 때 서명을 사용하지 않고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명 만들어 메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자, 이제는 받으셨던 메일을 삭제하는 방법과 답장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메뉴 중에 보내셨던 메일 하면은 앞에서 보내셨던 메일이 있으실 거고요. 자, 받은 편지 하면은 받으셨던 메일이 있으시면 그 받으셨던 메일에 답장 보내는 방법과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받은 편지함에 메일이 하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이어서 받은 편지함에 받은 메일이 있는 상태에서 답장 보내는 공부를 받은 편지함에 메일이 있으시다면 답장 보내는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편지함에 저는 이렇게 받은 편지가 하나 있어. 자, 이 사람한테 답장 보내는 걸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받으셨던 메일을 하나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이 문화체험 행사에 참여하겠다라는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왼쪽에 답장이라고 하는 버튼과 전달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으세요. 답장 또는 전달을 여기서 하시거나 오른쪽에 화살표 모양의 답장으로도 답장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답장 버튼을 클릭하여 이 사람한테 메일을 잘 받았다, 확인했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보도록 할게요. 확인 메일 감사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저는 적어봤고요. 그럼 답장 메일을 보내기 위해 아래쪽 하단에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답장 메일을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답장 메일을 보냈더니 메일과 답장 메일이 한 화면에 이렇게 확인하는 걸 알아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라벨이 어떤 건지 라벨에 대해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카테고리 메뉴에 라벨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으신데요. 자, 라벨을 새로 하나 저와 만들어 보기 위하여 자, 라벨의 옆에 있는 라벨 만들기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라벨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은 이 메일을 조금 더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중요 메일함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 메일들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거나 구별하셔야 될 때 라인을 달아주실 수 있는데요. 자, 라벨 이름을 클릭하여 라벨을 하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으로 만드셨다 라벨을 삭제하실 분들은 연습용이라고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자, 저는 여기 회원이라고 하고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상위 라벨은 선택하지 않으시면 바로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셔서 자, 여기 밑에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라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라벨이 왼쪽에 하나 이렇게 생성이 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라벨은 수정도 가능하신데요. 자, 이름을 변경하시거나 색상을 변경하실 때 만드셨던 라벨에 마우스 올려보시면 오른쪽에 라벨 이름 옆쪽으로 더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라벨의 색상 변경과 원하시는 색상으로 라벨을 지금 뒤에 테마 배경을 사용하셨다면 테마에 따라 라벨이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으셔서 자, 라벨의 색상을 이렇게 클릭하셔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라벨의 이름도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라벨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받으셨던 메일함으로 가보셔서 자, 라벨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추가하실 메일 앞부분에다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자, 체크하셔서 원하시는 메일들을 자, 한꺼번에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위 상단 부분에 나타난 점 3개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메뉴 중에 라벨 적용이라고 하는 메뉴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 라벨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마우스 올리시면 자, 현재 만들어져 있는 라벨과 원래 있었던 기존 라벨들이 함께 표시가 되면서 자, 요 만드셨던 라벨을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밑에서 적용 버튼 누르시면 자, 요 메일이 라벨이 추가가 되어 일반 받은 편지함에서도 확인 가능하시고 왼쪽에 만드셨던 카테고리인 라벨 부분을 클릭했을 때 요 메일이 라벨에서도 확인이 되셔서 중요하다 하는 메일에 별표 편지함 사용하시는 방법과 비슷하게 비슷한 유형들의 메일들을 이렇게 분류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라벨의 기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7회차 수업에서는 Gmail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7회차 수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